자, 이어서 여가과정 설명드릴게요. 여가과정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주택이 있는데 이 주택을 놓고서 자, 이 주택에 거주하던 사람들을 크게 두 분류로 구분을 해서 자, 고소득계층이 있고 저소득계층이 있는데 자, 원래 어떤 집에 고소득계층이 살고 있었는데 저소득계층이 사는 집으로 이 집이 내려갔을 때 이것을 하향여가라고 합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어떤 집이 있어요. 이 집에 원래 고소득 계층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주택이 저소득 계층으로 내려가서 이제는 이 집을 저소득 계층이 거주하게 되는 현상을 하향여가라 한다 이 얘기예요. 그럼 반대로 자, 원래 저소득 계층이 거주하던 집이 있어요. 근데 이 집이 올라가서 이제는 고소득 계층이 거주하는 집으로 바뀌었을 때 우리 그것을 상향여가라고 합니다. 자, 소득의 크기에 따라서 아래쪽은 저소득 가구, 위쪽은 고소득 가구라고 둔다면 자, 주택이 위에 있던 주택이 아래로 내려오는 것을 하향여가라고 하고 밑에 있던 주택이 위로 올라가는 것을 상향여가라 한다 이 얘기예요. 자, 쉽게 얘기하면 여가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주택을 놓고서 그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소득 수준이 바뀌는 현상을 얘기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자, 교과서 보시면요. 주택의 여가 과정은요. 시간이 경과하면서 주택의 질과 그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의 소득이 변화함에 따라서 발생하는 현상이다. 자, 그 집에 예전에 누가 살았는데 이제는 누가 살고 이것이 바뀌는 현상을 여가 과정이라고 하는데 선생님, 지금 방금 하신 말씀은 여기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의 소득이 변화한다. 이 말은 이해가 되는데 지금 이 앞에 말 주택의 질이 지금 왜 나온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주택이 아무 이유 없이 이렇게 내려가거나 올라가는 게 아니죠. 자, 이제 이어서 제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주택의 질이 변화하는 것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주택이 아무 이유 없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건 아닙니다. 자, 일단 우리가 하향여가와 상향여가 내용을 다시 보고 나서 본론을 보고 나서 다시 이 앞부분 돌아오도록 할게요. 자, 먼저 상향여가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주택을 이렇게 한번 줄 세워 볼게요. 자, 위로 올라갈수록 고가주택이고요. 아래로 내려올수록 저가주택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정도에서 저가주택과 고가주택의 경계선 정도가 있겠죠. 이렇게 대략 개념적으로 구분을 해 놓을게요. 자, 그랬을 때, 자, 만약에 저소득층의 인구가 증가하거나 정부에서 저소득 가구에 대해서 임대료를 보조해주는 경우에는 이 저가주택 시장에서 저가주택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겠습니까? 그러겠죠. 저소득 가구 계층의 인구가 증가하거나 이들에 대해서 정부가 임대료 보조를 해주는 경우에는 이 저가주택 시장에서 수요가 증가할 것입니다. 자, 수요가 증가하면 저가주택의 가격은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가격이 올라가겠죠. 자, 가격이 올라가니까 자, 저가주택들의 가격이 올라가게 됩니다. 자, 옛날에는 굉장히 허름한 집들이어서 저 집들은 굉장히 싸다 그랬는데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다 보니까 이렇게 낡은 집도 이젠 싸지가 않아. 이렇게 낡은 집들도 이젠 꽤 비싸네 하면서 저가주택의 가격이 올라간다 이 얘기예요. 자, 가격이 올라가면요. 저가주택 중에서도 약간 좀 윗급이 있을 텐데 자, 이 윗급들의 가격이 올라가면 요렇게 자, 고가주택 중에서 좀 싼 편에 속하는 주택들과 가격이 비슷해지겠죠? 이해하시겠죠? 예전에는 좋은 집, 예전에는 저렴한 집이었는데 이 저렴한 집에 대한 가격이 올라가니까 이제는 고급 주택과 가격이 비슷해진다 이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자, 예전에 저가주택의 가격이 비싸지다 보니까 이들 중에 일부는 이럴 바엔 차라리 그냥 고가주택 중에서 싼 거를 수요하자라고 하는 수요도 생겨나게 되겠죠. 이해하시겠죠? 자, 그러면 원래는 예전에 고가주택이었는데 이제 이 주택들이 저가주택에 거주하던 사람들이 밀고 올라와서 거주하는 현상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게 뭐예요? 하향여가예요. 자, 다시 한번 원래 이 구간에 있던 집은 고가주택이었죠. 고소득자들이 거주하던 주택입니다. 그런데 이 저가주택 시장에서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저가주택의 수요가 증가하면 저가주택의 가격이 상승하게 되고 저가주택의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결국 고가주택의 가격으로 이렇게 밀고 올라가는
올라간다 이 얘기예요. 고가 주택의 가격과 큰 차이가 없어지게 된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래 버리면 이 밑부분 고가 주택 중에서 저렴한 축에 속하는 이 고가 주택까지 저소득 가구가 차지하는 일이 발생하는데 바로 이게 하향 여가다 이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여러분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그냥 단순하게 고가 주택은 집이 6억짜리예요. 자, 저가 주택은 집이 4억짜리였습니다. 자, 그런데 요 저가주택 시장에서 저가주택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니까 저가주택의 가격이 이렇게 올라간다 이 얘기예요. 뭐 5억 또는 뭐 5억 5천 이런 식으로 올라가다 보면 이 6억짜리 주택 중에서 조금 품질이 안 좋은 거 있겠죠. 여기 하위권 뭐 동이 안 좋거나 층이 안 좋거나 뭐 호가 안 좋거나 또는 집이 낡았거나 그럴 수 있겠죠. 그런 식으로 여기 밑에 있는 부분들은 그냥 이럴 바엔 그냥 이렇게 비싸질 바엔 그냥 내가 얘를 사겠다라고 하면서 결국 전에는 고가 주택 고소득자들이 거주하던 주택인데 저소득자들이 들어가서 사는 일이 발생한다 이 얘기예요. 바로 이게 하향 여가입니다. 자, 그러면 고가 주택, 종전의 고가 주택이었는데 이제 저소득 가구가 차지하게 되면은 이제는 요만큼이 종전에는 저가주택이었는데 이제는 이만큼이 저가주택이 되는 거죠. 만약에 이 집이 20채라고 한다면 자, 고가주택의 공급량은 20채가 감소하는 거고요. 저가주택의 공급량은 20채만큼이 증가하게 되겠죠. 바로 그게 지금 이 얘기입니다. 자, 이에 따라 고가주택이 저가주택으로 하향여가 되면 저가주택의 공급이 증가하게 되고 그 수량만큼 고가주택 시장에서는 하향여가 된 것만큼 공급량이 감소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고가주택 시장에서 어떤 일이 생기죠? 초과 수요가 생기겠죠? 왜냐하면 공급이 감소했으니까. 수요의 크기는 그대로인데 공급이 감소해버리면 공급이 부족해집니다. 따라서 장기에는 결국 고가주택 시장에 이러한 신규 공급이 20채가 이루어지게 되면 자, 고가주택의 전체 공급량은 종전과 동일한 공급량을 유지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자, 이러한 일이 발생하기 전과 후를 비교해 보니까 시장 전체 주택 공급량은 증가했습니까? 감소했습니까? 증가했죠. 20채만큼이 증가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원래 시장 전체 공급량이 있던 거예요. 다만 요 20가구에 대해서 20채에 대해서 누가 거주하냐 거주인만 바뀐 거지 시장 전체 공급량이 바뀐 건 아닙니다. 하지만 장기가 되니까 고급 주택이 이 하향여가 된 것만큼 더 지어지면서 시장 전체의 공급량은 요 수량만큼 더 증가하게 됐죠. 따라서 결국 장기에는 시장 전체의 공급량이 증가하게 된다는 겁니다. 바로 이게 하향여가예요. 자, 정리하면 하향여가는 무엇이다? 자, 저가주택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 결국 저가주택의 가격이 상승하게 되고 저가주택의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고가주택과의 가격 격차가 좁혀지면서 고가주택 중 일부를 저소득 가구가 점유하고 매수해서 차지해서 거주하게 된다 이 얘기예요. 우리 이러한 현상을 하향여가라고 합니다. 따라서 하향여가 왜 발생한다? 저가주택에 대한 수요 증가가 원인이에요. 자, 수요 증가의 원인은 다양할 수가 있죠. 자, 인구 증가도 가능하고 또는 보조금 지원도 가능합니다. 어쨌거나 저가주택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 저가주택 가격 상승하게 되고 그중에 일부가 고가주택을 침범하게 돼서 고가주택의 일부가 하향여가 됩니다. 자, 이러면 자, 고가주택의 공급량이 감소하기 때문에 장기에는 결국 이 부족한 수량만큼 추가 공급이 이루어져서 시장 전체적으로는 요 하향여가된 수량만큼 시장 전체 주택 공급이 증가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자, 이게 하향여가이고요. 자, 다음에 상향여가는요, 반대입니다. 상향여가는 종전에 저소득 가구가 거주하던 주택인데 이제 이 주택을 고소득 가구가 거주하게 되는 현상을 상향여가라고 해요. 자, 그런데 이게 이렇게 되는 이유가 자, 고소득 가구가 망해서 사업이 망해서 직장을 잘려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아까 하향여가 얘기할 때는 저가주택 가구의 소득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하향여가 발생하죠. 그런데 이 상향여가에서는 고소득 가구가 망했기 때문에 저가주택으로 내려가는 건 사실 아니고요. 이 저가주택이 수선되거나 즉 집이 리모델링 돼서 좋아지거나 또는 재개발이 되어서 새 아파트가 지어지는 경우에는 여러분 이런 겁니다. 원래 어떤 동네가 있어요.
그럼 이렇게 낡은 집들이 있었겠죠. 헌집들이 있었겠죠. 아무래도 이렇게 동네가 낡고 헌집들일 때는 저소득 가구가 거주하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 동네를 싹 다 부셔버리고 재개발 또는 재건축을 해서 깨끗한 신축 새 아파트를 짓는 경우에는 자, 이 사람들에 비해서 이 새 아파트에 들어오는 사람들의 소득 수준이 더 높습니다. 자, 이렇게 원래는 저소득 가구가 거주하던 집이나 또는 지역을 수리를 하거나 리모델링을 하거나 또는 재개발, 재건축을 해서 새 집을 지어서 이제는 그 집에 또는 그 지역에 그 땅에 고소득 가구가 거주하게 되는 현상을 상향여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따라서 이러한 상향여과가 발생하는 원인은 첫 번째, 저가주택을 수선해서 저가주택의 품질이 높아지는 경우에는 야, 이 집도 이 낡은 집도 수리를 하니까 리모델링을 하니까 이렇게 번듯해졌네 라고 하면서 고소득자들도 들어가서 살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또는 소득이 증가하거나 도심 재개발 등이 이루어져서 고가주택에 대한 수요가 증가되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상향여과 하면은 재개발, 재건축을 떠올리시면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자, 정리해보니까 하향여과는 저가주택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을 때 발생하고요. 상향여과는 고가주택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을 때 발생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거나 이렇게 상향여과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우리 시장 전체의 주택의 공급은 증가하게 돼요. 왜냐하면 자, 집을 새로 짓는 것도 공급이 증가하지만 전에 있었던 집을 수리를 통해서 주택의 품질, 주택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것도 일종의 공급으로 간주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하향여과가 이루어지든 상향여과가 이루어지든 시장 전체의 공급은 증가하는 효과가 있다라는 거죠. 그럼 다시 교과서 돌아와서 여과 과정의 개념 다시 돌아가서 봅시다. 그럼 이제 이 문장이 이해가 될 수가 있어요. 자, 주택의 여과 과정은 시간이 경과하면서 주택의 질이 변화하게 됩니다. 자, 고가주택도 이 끝자락에 있는 고가주택은 낡고 낡아가는데 주택의 수리를 게을리하면 점점 더 고가주택으로서의 품등이 내려가기 때문에 이제는 저소득자들도 살 수 있을 만큼의 주택으로 내려가게 돼요. 바로 그것이 주택의 질과 관련되고요. 이렇게 집 수리를 안 해줘서 주택의 질이 내려가는 경우에는 하향여과가 이루어지고 주택을 수리하거나 또는 재개발, 재건축을 하면 주택의 질이 좋아지기 때문에 그때는 상향여과가 발생하죠. 따라서 주택의 질과 하향 또는 상향여과와 관련이 있다는 것 이제 이해되실 거고요. 자, 그에 따라서 주택의 질이 변화함에 따라서 그 집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소득이 바뀌는 현상을 얘기한다라는 것이고, 자, 안정적인 주택 시장에서 주택 여과 효과가 제대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주거의 질을 개선할 수 있고 또는 주택 공급량이 증가하는 효과도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충분히 내용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우리 그리고 앞에서 분양가 규제에서 자, 분양가 규제, 분양가 상한제에서 동그라미 6번 보시면요. 분양가를 규제하면 도심에 하향 여과가 발생한다고 나와 있죠. 여러분 보세요. 분양가 규제를 하면은 새 아파트를 짓기에 유리해요, 불리해요? 불리합니다. 불리한 상황이에요. 따라서 자, 분양가 규제를 하면 특히나 저소득 가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소형주택이나 저가주택에 대해서 분양가 규제를 해버리면 자, 이러한 저가주택이나 소형주택에 대해서 공급이 더욱더 감소하게 될 겁니다. 저가주택이나 소형주택에 대한 공급이 감소한 상황에서 저가주택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 결국 기존에 지어져 있었던 고가주택 중에서 싼 주택, 고가주택 중에서 수리를 안 해서 집이 점점 망가져 가면서 싼 주택을 저소득 가구가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자, 도심의 하향 여과가 그래서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자, 밑에 분양가 자유라 보시면요. 자, 동그라미 4번에서 도심의 상향여가 발생하죠. 자, 분양가 자유화 하면 재건축, 재개발, 새 아파트 건설이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지죠. 새 아파트 건설이 이루어진다. 이것은 낡은 동네 부셔서 기존의 저가주택 부셔서 재개발, 재건축해서 새 아파트 짓는 거니까 상향여가의 사례예요. 그래서 여기에 상향여가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우리 이렇게 하향여가와 상향여가를 이제 공부하고 나니까 분양가 규제하고도 연결시켜서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여과작용이라고 하는 원리를 이용해서 주거 분리라는 현상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자, 중요한 건 아닌데
내용이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까 집중을 해주세요. 자, 주거 분리라고 하는 것은요. 고소득층의 주거 지역과 저소득층의 주거 지역이 서로 분리되어서 서로 따로 떨어져서 거주하는 현상을 주거 분리라고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부자 동네, 가난한 동네가 구분되어서 각자 거주하는 것을 주거 분리라고 해요. 자, 이러한 주거 분리는 도시 전체뿐만 아니라 지리적으로 인접한 가까운 동네 내에서도 발생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러한 주거 분리는 왜 발생하는가? 자,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정의 외부 효과는 얻으려고 하는데 부의 외부 효과는 피하려고 하겠죠. 따라서 자, 고급 주택 지역은 아무래도 정의 외부 효과를 발생시키는데 왜냐하면 자, 잘 사는 사람들, 소득이 높은 사람들이 거주하는 경우에는 주택의 수리도 잘 할 것이고 또 담장이나 이런 조경도 예쁘게 잘 하겠죠. 바로 그런 것들이 정의 외부 효과의 한 사례 또는요, 뭐 경범죄가 없다거나 치안이 안전하다거나 아니면 지역 주민들의 어떤 그런 생활 태도, 매너 이런 것들이 좋다. 이런 것도 다 정의 외부 효과가 되겠죠. 근데 반대로 자, 저소득 가구가 거주하는 지역에서는 범죄율이 높다거나 또는 뭐 골목길에서 담배를 피는 사람이 많다거나 뭐 창문이 깨져 있는데 이걸 수리하지 않고 그냥 흉물스럽게 방치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부의 외부 효과가 발생한다고 전제하고 논의를 시작하는 겁니다. 제가 그러는 게 아니라 교과서가 그렇게 이론적으로 전제를 하고 들어간다는 점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자, 고급 주택 지역에서 주거 분리가 왜 발생하는지 원리 말씀드릴게요. 자, 어떤 집이 있는데 이 원래 고급주택인데 이 고급주택이 어디가 망가졌습니다. 여기가 이렇게 망가졌어요. 그럼 이 망가진 곳을 수리를 해야겠죠. 자, 수리비가 100만 원 든다고 할게요. 자, 근데 이 100만 원 들여서 수리를 하면요. 주택의 가치가 올라가는데 주택 가치 상승분이 120이라고 하겠습니다. 수리비는 100인데 수리를 통한 주택 가치 상승이 120이면 이 수리해야 됩니까? 하지 말아야 됩니까? 해야 되겠죠? 100 들여서 120 얻으니까 20이 이익이에요. 이런 경우에 수리가 이루어집니다. 이런 경우에 수리가 이루어져요. 자, 그러면 이 고급주택이 여전히 고급주택으로 남아있을 수 있습니까? 그렇죠. 주택의 품질, 주택의 가치를 높이니까 여전히 고급주택으로 남아있을 수가 있어요. 따라서 이 경우에는 수리를 하는 경우에는 고급주택이 여전히 고급주택으로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근데 반대로 수리비용은 100인데 그를 통한 가치 상승은 80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면 수리를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이 경우에 수리를 안 하겠죠. 자, 수리를 안 하면 이 주택의 품질이 내려가겠습니까? 내려가겠죠. 어디가 막 금가 있고 깨져 있고 녹슬어 있고 망가져 있는데 이거를 수리하지 않아. 그러면 점차 더 상태가 안 좋아지겠죠. 그러면 더 이상 이 주택은 고급 주택으로 남아있지 못하고 주택의 질이 점점 떨어지게 될 거예요. 자, 주택의 질이 떨어지다 보면 이제는 어느 정도 내려오면 이제는 저소득 가구도 거주할 수 있을 정도의 가격 수준으로 내려오게 되겠죠. 바로 이게 뭐예요? 하향 여가예요. 자, 옛날에는 고가주택이었는데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수리를 안 하게 되면 주택의 품질이 점차 내려오게 됩니다. 점차 노후화되고 점차 불량화가 이루어지겠죠. 그럼 이렇게 내려오게 되면 이제 저가주택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을 때 저가주택은 반대로 가격이 이렇게 올라오죠. 그러면 이제 얘와 얘가 만나게 되면서 너 옛날에 고가주택이었잖아. 근데 이제 많이 내려왔네. 나 그럼 이제 너도 수요할 수 있겠다라고 하면서 저소득 가구가 이제는 이 내려온 이 주택을 수요하게 된다. 바로 이게 하향 여가예요. 아까는 설명드리지 않았던 좀 더 미시적인 메커니즘을 설명드린 겁니다. 따라서 고급 주택 지역에서는 이러한 메커니즘에 의해서 하향 여가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이고요. 자, 반대로 저가 주택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자, 저가 주택이 망가진 데가 있어서 이 망가진 데를 수리하는데 수리 비용이 100만 원 들어가고 수리를 하면 집값이 120 올라간다고 하면 수리할까요? 안 할까요? 수리를 하게 되겠죠. 자, 수리를 하게 되면 이 주택의 품질이 올라가겠습니까? 그렇죠. 100만 원 들여서 가치가 120 올라갔으니까 가치가 20만큼 올라갑니까? 올라가죠. 자, 수리를 하면서 주택의 품질이 올라갑니다. 주택의 품질이 올라가니까 이제는 고소득층도 거주할 수 있을 만큼 주택의 품질이 올라간다 이 얘기예요. 따라서 이 경우에는 주택의 수리를 통해서 종전에 저소득
계층이 거주하던 주택인데 이제는 고소득 계층이 이용하는 주택으로 올라간다. 즉 상향 여과가 이러한 메커니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반대의 경우에는요. 수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저가 주택인데 점차 더 품질이 내려가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불량주택화 되는 것입니다. 영어로 불량주택 우리가 슬럼이라고 해요. 거의 방치할 정도로 주택의 품질이 계속해서 안 좋아지게 되겠죠. 자, 그러면 지금까지 공부한 여가 과정의 원리를 이용해서 주거 분리를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어떤 동네가 있는데 이쪽은 저소득층 주거지역이라고 하고 이쪽은 고소득층 주거지역이라고 할게요. 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 고소득층 주거지역 근처에서는 정해 외부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저기 저소득층 주거지역 중에서 고소득층 주거지역에 가까운 이쪽은 정해 외부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고소득층 주거지역에 가장 가깝기 때문에 이쪽은 고소득층 주거지역의 정해 외부 효과를 누리는 곳이고요. 자, 반대로 고소득층 주거지역 입장에서는요. 이쪽 지역은요. 저소득층 주거지역과 인접한 지역이다 보니까 이쪽 지역과 인접하기 때문에 부의 외부 효과를 받고 있는 지역이란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개념 이해하시겠죠? 자, 그랬을 때 이 지역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자, 주택이 망가졌습니다. 주택이 망가졌을 때 자, 수리비가 있고 수리를 통한 가치 상승분이 있었을 때 만약에 수리비가 더 크다면 수리를 할까요? 안 할까요? 수리를 하지 않겠죠. 원래 여기는 고가 주택들이 있어요. 고가 주택들이 거주하는데 이 고가 주택이 망가졌을 때 이러한 조건 때문에 수리를 하지 않게 된다면 주택은 하향 여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하향 여가가 됩니다. 하향 여가가 되면 점차 이쪽 지역의 주택은 주택의 질이 내려가면서 하향여가 되면서 점차 저소득 가구가 들어와서 살게 되면서 점차 저소득 가구들이 고소득층 주거지역을 이렇게 침범하게 되는 현상이 발생하게 돼요. 자, 반대로 이쪽 지역은요. 고소득층 주거지역과 인접한 지역이다 보니까 정해 외부 효과를 누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쪽 지역에서 자, 수리비가 있고 수리를 통한 가치 상승분이 있는데 얘가 더 큰 경우에는 수리가 이루어지겠죠? 수리가 이루어지면서 주택의 가치가 올라가니까 상향 여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상향 여과가 발생하게 되면 이쪽 지역은 자, 원래는 저가 주택이었는데 주택의 상향 여과가 이루어지면 고소득층이 이쪽으로 와서 여기를 거주하면서 점차 고소득층 주거지역이 이렇게 저소득층 주거지역을 침범하게 된다 이 얘기예요. 자, 이러한 메커니즘을 통해서 이 경계 지역에서 자, 상향 여과나 하향 여과가 일어날지 일어나지 않을지는 뭐에 의해서 결정된다? 수리비와 수리를 통한 가치 상승에 상대적인 크기에 의해서 상향 여과나 하향 여과 여부가 결정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내용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워크북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1번 시장 임대료보다 낮은 수준에서 임대료를 규제할 때 답하시오. 임대료 규제 정책은 시장 균형 임대료보다 높은 수준으로 규제하면 아무런 효과가 없다. 자, 높게 하면 아무런 효과 없다고 했습니다. 맞는 표현이에요. 낮게 해야지만 효과가 있습니다. 임대료 규제 실시하면 시장에 초과 수요가 생긴다고 했죠. 자, 초과 수요의 크기는 단기보다 장기에 더욱더 큰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수요와 공급이 더 탄력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시겠죠? 4번, 이 제도의 시행으로 오히려 저소득층의 임차인들의 주거 환경이 악화될 수 있다? 악화될 수 있죠. 자, 이중 가격이 형성될 수가 있습니다. 암시장이 생기는 경우에는 오히려 종전보다 더욱더 높은 임대료를 지불해야 되고요. 자, 주거 이동의 가능성이 많이 제한받게 됩니다. 다음 2번입니다. 임대료 보조에 대한 다음 물음 답하시오. 자, 임대료 보조 시 소득 효과만 발생한다? 이거 아니라고 했죠. 자, 임대료 보조는 월세의 일정 퍼센트를 보조하는 방식이다 보니까
자, 대체 효과도 발생한다고 했습니다. 자, 임대료 보조 시 상대적으로 임대료를 하락시키는 효과를 대체 효과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자, 이 효과의 존재 때문에 정책 목적 측면에서는 정책 목적 달성 측면에서는 임대료 보조가 더 우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3번 소득 보조가 임대료 보조보다 임차인의 효용은 더 크게 높인다? 맞는 표현이에요. 임차인은 소득 보조 시에 더 행복해 합니다. 다음 4번 주거 서비스가 정상제일 때 여러분 정상제가 무엇입니까? 소비자의 소득이 증가할 때 그 재화의 소비량이 증가하는 것을 정상제라고 합니다. 자, 임대료 보조 시 주거 서비스의 소비는 증가한다, 감소한다? 자, 임대료를 보조해주면 소비자, 임차인의 소득이 증가하기 때문에 당연히 주거 서비스의 소비는 증가하게 됩니다. 여러분 주거 서비스라고 하는 것은요, 주택이 거주자에게 주는 여러 가지 효용을 주거 서비스라고 합니다. 자, 월세가 비쌀수록 더 좋은 집입니다. 근데 왜 더 좋은 집일까요? 위치가 좋거나 집이 더 크거나 아니면 집 안에 집기, 비품, 시설 상태가 더 좋은 집이기 때문에 더 월세가 비싸겠죠. 자, 원룸도 풀옵션 원룸이 있고 풀옵션이 아닌 원룸이 있으면 풀옵션이 더 비쌉니다. 왜 그럴까요? 그 주택이 거주자한테 주는 만족, 행복이 더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주택이 임차인 또는 거주자에게 주는 만족의 크기, 행복의 크기를 주거 서비스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 돈을 많이 낼수록 비싼 집일수록, 월세가 비싼 집일수록 더 큰, 더 많은 주거 서비스를 제공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장기에 임대주택의 공급은 증가한다, 감소한다? 자, 이렇게 보조금을 주는 경우에는 수요가 증가해서 공급자에게 초과 이윤 발생하기 때문에 장기에는 공급이 증가하게 됩니다. 다음 3번입니다. 정부가 사적 시장의 균형 임대료보다 낮은 수준으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했다고 한다. 자, 단기에 사적 시장에서 임대주택에 대한 수요는 사람들이 공공시장으로 빠져나가니까 수요는요, 감소하게 되겠죠. 단기에 사적 시장에서 균형 임대료는요, 수요가 빠져나가니까 가격은요, 하락하게 되겠죠. 수요가 빠져나가니까, 수요가 감소하니까 균형 거래량도요, 감소하게 되겠죠. 단기에는 공적 시장의 임차인만 혜택을 본다? 아니요. 단기에는 사적 시장, 공적 시장, 임차인 모두 혜택을 봅니다. 4번 장기에 사적 시장의 임대료가 이전 수준으로 상승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왜냐하면 공급이 감소하기 때문이에요. 공급이 감소. 여러분 여기에서 임대료 상승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자, 회복이죠. 회복, 복귀. 원래의 임대료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장기에는 공적 시장의 임차인만 혜택을 누립니다. 맞아요. 사적 시장은 임대료가 복귀하기 때문에 더 이상 혜택을 누리지 못합니다. 자, 6번 장기에 정부가 공적 시장의 임차인에게 얼마만큼 시장 균형 임대료, 시장 임대료와 공적 시장의 임대료의 차이만큼, 만약에 얘가 100이고 얘가 70이면 30이겠죠. 이 양자의 차이만큼 임대료를 보조해 주는 것과 같은 효과 발생하고요. 자,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면 시장 전체적으로 임대주택의 양은 단기에는 증가합니다. 100채 있었는데 30채 증가하니까 130채로 30채만큼 증가하게 되죠. 그런데 장기에는 사적 시장에서 30채가 감소하기 때문에 결국 시장 전체적으로 100채가 유지되기 때문에 불변이 됩니다. 따라서 단기에는 증가하지만 장기에는 불변인 상태가 돼요. 다음 4번입니다. 시장 가격 이하로 분양가 상한제가 실시되었다고 한다. 이와 관련된 다음 물음 답하시오라고 묻고 있죠. 자, 단기에 주택시장에는 초과 수요가 발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분양가 상한제도 역시 가격 규제, 최고 가격제, 가격 상한제의 일종이기 때문에 초과 수요가 발생하게 됩니다. 장기적으로 주택 공급은 감소하게 되어서 주택난은 더욱더 심각해집니다. 가격을 규제하기 때문이죠. 장기적으로 중고주택의 가격은요, 상승하게 돼요. 왜냐하면 새 아파트의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주택 공급이 부족하기도 하고, 있는 거는 중고주택밖에 없어서 중고주택을 수요할 수밖에 없어서 결국 그것들의 가격도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다음 5번 선분양제도와 후분양제도에 대한 다음 물음 답하시오. 후분양제도는 초기 건설 자금의 대부분을 주택 구매자로부터 조달한다. 요거 틀렸죠? 선분양제에 대한 설명입니다. 건설 자금에 대한 이자 역시 주택 구매자가 부담하게 된다. 선분양제도에 대한 설명이에요. 자, 소비자 측면에서 주택 공급자의 부실 시공 및 품질 저하에 대처하기 용이한 것은 자, 집이 지어지고 난 다음에 확인하고 사면 되니까 후분양제가 보다 더 유리합니다. 다음 6번 보겠습니다. 주택의 여가 과정에 대한 다음 물음 답하시오. 자, 1번 지문을 조금 고칠게요. 요 앞부분에다가 저소득층에 라고 바꿔주세요. 저소득층에. 자, 저소득층의 소득이 증가하게 되면 저가주택 시장에서 수요가 증가하겠죠? 자, 수요가 증가하면 하향 여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요거 틀린 표현이죠? 수요가 증가하니까요. 안정적인 주택 시장에서는 주택 여가 효과가 긍정적으로 작동하면 주거의 질을 개선하는 효과가 발생한다. 아까 주택 수리 메커니즘 말씀드렸습니다. 자, 3번 주택의 하향 여가는 낙후된 주거지역이 재개발되어서 상위계층이 유입된 경우에도 나타날 수가 있다. 요거는 상향 여가에 대한 설명이니까 틀린 표현이고요. 4번 민간주택 시장에서 저가주택 시장이 발생하는 것은 시장이 하향 여가 작용을 통해서 자원 할당 기능을 수행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요건 틀린 표현이죠. 보충 설명에 나와 있지만 자, 저가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시장의 효율성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소득의 문제이기 때문에 시장의 효율성과는 관계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자, 7번입니다. 주거분리에 대한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자, 저소득층은 다른 요인이 동일할 경우 부의 외부 효과는 피하고자 하죠. 자, 따라서 고소득층의 주거지에 가까이 거주하려 한다. 자, 누리고자 하니까 이 부분을 정의 외부 효과로 바꿔줘야지만 올바른 문장 되겠네요. 다른 건 놔두고 요것만 바꾸면 되기 때문에 요거는 틀렸죠. 자, 2번 고소득층 주거지와 저소득층 주거지가 인접한 경우 경계지역 부근에 저소득층은 할증되어서 거래가 되고요. 왜냐하면 정의 외부 효과를 누리기 때문이죠. 고소득층 주택은 반대로 저소득층 주거지역과 인접하기 때문에 부의 외부 효과를 누려서 할인되어서 거래가 됩니다. 자, 공가의 발생, 빈집이죠, 빈집. 빈집의 발생은 주택 여가 과정의 중요한 구성 요소 중 하나이다. 요거 맞는 표현인데 여러분 이것을 이렇게 이해해 보세요. 자, 집을 놔두고서 이 집에 거주하는 사람이 바뀝니다. 위에서 아래로 또는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바뀌죠. 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퍼즐이 있는데 우리 이런 퍼즐 아시죠? 이렇게 그림이 있고요. 그 퍼즐 이렇게 좌우로 이렇게 상하좌로 움직여서 그림을 맞추는 퍼즐 있잖아요. 이 퍼즐이 움직이려면 반드시 빈칸이 있어야 됩니다. 자, 어딘가 빈칸이 하나 있어야지만 퍼즐을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거든요. 이해하시겠죠? 따라서 자, 집을 놔두고서 어떤 동네에 집을 놔두고서 사람들이 서로 이사를 다니면서 옮겨 다니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빈집이 필요하다. 빈집이 없으면 그러한 주거의 이동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빈집, 공간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 얘기예요. 공가가 없는 상태에서는 다른 집으로 이사 갈 수도 없고 다른 사람도 이사가 올 수가 없는 거죠. 자, 4번 하향 여가는 고소득층 주거 지역에서 주택의 개량을 통한 가치 상승분이 주택 개량 비용보다 큰 경우에는 수리를 하겠죠. 수리를 하면요. 고가 주택이 여전히 고가 주택으로 남아 있기 때문에 하향 여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 부등호가 반대인 경우에는 수리를 하지 않고 수리를 하지 않으면 주택의 질이 내려가니까 하향 여가가 이루어지게 되겠죠.